바로 뭐였어요? 비교 구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비교 구문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뭐 있었어요. 원급 있었고 또 비교급 있었고요. 또 맞습니다. 최상급 있었죠? 자, 그래서 집중해서 보자면 원급은 랜드마크가 as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 원래 형용사와 부사만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가 들어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머리는 셀 수 없다랑 few, 많이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급의 랜드마크는 then이었죠. 여러분이 then 비교급이 발견되면 앞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 비교급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유명한 놈들이 있었어요. 뭐뭐 있었어요? 어랏, 이분이, far much still, 상당히 많이 번다까지 기억하면 돼요. 최상급인 경우에는 보통 범위 설정한다라고 했죠. of in that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of in that이 나오면 범위가 설정되는데 굉장히 열받는 파트가 뭐냐면 that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of랑 in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상급을 쓸 때는 앞에 더를 쓰거나 소유격을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 더랑 소유격 사이에 보통 자주 들어가는 부사가 있었어요. 뭐랑 뭐예요? 벨이랑 싱글이었어요. 우리 배웠죠 어제? 최상급이랑 이제 더가 있는데 더 뒤에 최상급이 나오기 전에 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저게 벨이랑 싱글이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as와 as 구문 전체를 꾸며주는 게 있었어요. 부사 3개. 딱 그 정도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just 한 개 더, almost 한 개 더, nearly 끝났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요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20강 병치도치 2개 배울 건데요. 병치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병치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를 떠올리면 돼요. 병렬 구조가 뭐냐? 여러분들 옆으로 쫙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렬이라는 것은 옆으로 쫙 나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쫙 나열을 하려면 요 사이사이에 접착제가 필요해요. 밑도 끝도 없이 얘들을 나열할 수가 없거든요. 즉 이 접착제가 바로 접속사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병치를 물어보면 접속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병치는 접속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병치는 접속사,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것을 뜻하죠. 대등해요. A랑 B랑 대등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등위 접속사이고요. A가 명사면 B도 명사, A가 형용사면 B도 형용사, 대등한 품사가 나올 거예요. 요 있네요. and, or, but, yet, so. 그런데 한 개 더 있잖아. for. for와 so는 특별한 점이 있죠. for와 so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데 for랑 so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상관 접속사의 경우는 짝꿍으로 다닙니다. 앞쪽에 이 친구들이 나오면 뒤쪽에 이 친구들이 튀어나와줘야 한다는 거겠죠. both가 나오면 and가 나오고, either가 나오면 or, neither가 나오면 nor, not only가 나오면 but also. 요 짝꿍들을 잘 찾아달라 잊지 마시고. 오른쪽에 품사 병치는 쉽습니다. 왜? 한 단어거든요. 학생분들이 요거는 굉장히 잘 푸십니다. 여기 both랑 여기 and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A and B죠. 요 사이에 명사랑 명사가 사이좋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or이란 접속사가 있으면 call you, call이 동사니까 뒤쪽도 send란 동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형용사도 neither랑 no가 있으니까 efficient랑 fast가 나와줘야 하고요. 밑에 거 and가 접속사로 있으니까 quickly랑 collectly가 있어줘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꼭 해두시고, 뒤로 넘겨서 구조병치 갑니다. 이 구조병치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구조병치는 우리가 배웠던 특수한 이 품사들이 있었거든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전치사나 명사절이나 이런 친구들이 접속사를 앞 뒤에 두고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요. 여기 not only but also가 있으면 여기도 동명사, 여기도 동명사. 시험에 낼 때 어떻게? 한쪽만 가리고, 야 앞에 형용사 있지? 뒤에 뭐 쓸래? 아니 앞에 동명사 있지? 뒤에 뭐 쓸래? 이 동명사 써주면 되지.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neither랑 nor이
상관 접속사고요. to work overtime과 to ask for an extension.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시험장 가서 한쪽을 가리고 야 여기 앞에 to 썼는데 뒤에 뭐 쓸래? to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되겠고 전 명구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보면 either부터 or까지 상관 접속사이고 사이에 in the morning과 at night 전 명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명사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and가 접속사이고 보면 what he did랑 why he did it 둘 다 명사절로 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를 맞추던 여러분들이 구조를 맞추던 간에 동등한 친구들을 넣어주면 돼요. 같은 품사를 앞뒤로 넣어주는 게 포인트. 지금부터 연습 문제 1, 2, 3, 4, 5번을 같은 품사 맞추기로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오, 다 풀고 뒤에까지 좋아요. 1번 갑시다. 1번에 and가 접속사로 나왔죠? 그럼 앞쪽에 develop이 동사니까 뒤에도 동사 distribute가 나와줘야 되겠죠. 2번 볼까요? 2번에 not only but also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incomplete 이 친구가 형용사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뒤에도 또 형용사 questionable이 나와줘야 되겠죠. 3번 여기 보면 both랑 and가 나왔죠? 여기에 뭘 써야 되는지 고민이 들면 뒤를 보세요. chang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cleaning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 4번 both가 나오고 and가 나왔으니까 to shorten이랑 to simplify가 나와줘야 되겠죠. 5번은요. 조심하세요. on이 관사예요. is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but이 접속사고요. 뒤에 선생님 관사랑 형용사만 단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얘들은 뒤에 나오는 modal, 명사까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형용사를 한 개를 더 집어넣어주면 이 동시에 이 형용사가 같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문장 구조를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지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 도치 구문으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쳐두시고 도치. 여러분 이런 도치 구문은 보통 문법책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왜?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장 구조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sv.com이라고 20일 동안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다고요? sv.com 주어 동사 .com을 계속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친구가 나와요. 그게 바로 도치예요. 도치를 왜 하느냐?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앞으로 빼서 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도치라는 것이고 가정법 도치부터 먼저 가볼게요. if 없는 if 가정법이에요. should, were, had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수월해. 시험장 가서 어떤 문장이 수월해로 시작하는 걸 만나면 if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가정법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의 조동사가 will, can, may 요거 세 개 나오죠. 미래일 때는 would, 우스쿠마 기억나시죠?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래서 제가 우스쿠마라고 했죠. 그 다음 동사 원형 과거 완료일 때는 우스쿠마하고 have pp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 각각 비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if를 생략시켰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1번 문장 if 이렇게 새겨주시고 바로 아래쪽에 if를 생략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화이팅! 문장 3개 화이팅!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if를 없애면 뭐가 앞으로 나와요? were이 앞으로 나오겠죠? were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you가 나오는 거예요. were I you 하고 뒤에 거 쭉.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if를 없애면 뭐가 앞으로 나와요? had가 나오고 주어는 I고요. 그 다음에 taken이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쭉. 3번 문장에 if를 없애면 뭐가 앞으로 나와요? should가 앞으로 나오고 그 문장의 주어는요. student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go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쉽죠? 계속 가요. 오른쪽 부정어 도치 별표 only 도치 별표. 부정어 도치와 only 도치를 오늘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오셨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부정어 도치는 아니다, 없다, 부정의 뜻을 강조할 때 씁니다. 우리 보통 한국인들이 뭔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듣게 하려면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똑같아요. 뭔가 누군가 집중해서 듣게 하려면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잘 듣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니랑 똑같은 거예요. 야, 거의 안 한다니까 뭐가 이렇게. 보통 이제 유튜브 썸네일 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따잖아요.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들 절대 이런 거 안 해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정어들이 튀어나오면요. 보통 이제 문장 구조가 뒤틀린다라는 점을 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보세요. 지금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심하게 깨졌어요. 왜? 부정어가 나오고 should가 나오고 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거든요. 부정어를 가장 앞으로 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장 전체가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뒤틀린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요것도 있어. 부정어뿐만 아니라 only 플러스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에요. only가 붙어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오직 뭐뭐였을 뿐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평서문으로는 이런 문장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장까지는 괜찮거든요. 주어가 나오고 수식어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only recently가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가 또 뒤섞이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뒤죽박죽 이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랑 공부했던 것처럼 부정어가 도치가 되었을 때 나오는 문장 구조를 외워버리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앞에 오는 것은 부정어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only 도치의 영역이에요. 부정어 not, never, nor, neither 이런 친구들이 가장 앞에 나오거나 only가 붙어있는 부사절, 부사구, 부사 친구들이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부정어의 영역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영역이 무엇이냐? 바로 보조동사의 영역이에요. 보조동사라 하면 동사를 좀 도와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주어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주동사예요. 얘들 둘이 합이 잘 맞아야 되겠죠. 보조동사와 주동사의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보조동사가 do나, does나, did가 나왔을 때는 주동사의 모습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보조동사와 주동사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보조동사는 주동사랑 세트로 붙어 있었다. 근데 부정어가 도치가 되면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 맞겠죠. 기억을 하시고 밑에 것도 알려드릴게요. 또 뭐가 있냐면 have, has, had 혹은 비동사. 보조동사 역할을 하는 놈들이 have나 has나 had나 비동사의 경우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PP 형태로 붙어줄 것이다. 왜? 원래 여기 주어가 없고 둘이 동시에 다니는 동사 덩어리인데 have 다음에 PP, has 다음에 PP, had 다음에 PP, 비동사 다음 PP 이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부정어 도치가 되면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요게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부정어 도치가 되었을 때의 문장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치야 만드는 법. 일단 문장에 부정어 도치를 할 때는요. 보조동사 할 만한 게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 잘 보셔야 돼요. 보조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겠죠.
자, 봐요. 이 문장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teacher가 주어고 should가 보조동사고 never가 부정어예요. it이 동사고. 그럼 이 문장에서 부정어는 never가 있죠? never를 가장 앞으로 뺐어요. 호이. 그 다음에 보조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should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붙어버렸다. 요 말이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보조동사가 원래 있었던 문장이니까 걔를 앞으로 빼고 뒤에 나오는 동사를 여기 붙여주면 돼요. 보조동사 할 건덕지가 있으면. 그런데 뒷장으로 넘겨서 보면 문장에 보조동사 할 건덕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잘 봐요. 이 문장에 집중. 제가 녹색으로 밑줄 그었죠? 이 문장을 잘 보면 this store가 주어고 seldom이 부정어고 puts가 동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앞에도 보조동사가 없고 뒤에도 보조동사가 없어요. 지금 쟤는 쟤 혼자예요. 그럼 어떻게? 보조동사를 쇼핑을 해주셔야 돼요. do 할래, does 할래, did 할래 요거 세 개 중에 한 놈을 골라내셔야 돼요. 어떻게? 바로 수와 시를 맞춰주면 좋겠죠. 지금 보면 동사의 s가 붙었다라는 것은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시제가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3인칭 단수이자 현재랑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does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does가 여기 살아 돌아와요. seldom이 가장 앞으로 나왔죠. 부정어라서. 그 다음에 does를 제가 뽑아냈어요. 그 다음 그 문장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does 다음에 오는 동사는 원형의 형태가 맞겠죠. 여러분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보조동사가 있으면 걔를 빼고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do나 does나 did 중. 이게 조금 아리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인데 빨리 풀면 7번까지 풀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6번까지는 푸세요. 화이팅. 빠릅니다. 역시 1단계라 금방 풀리죠? 1번 볼까요? 1번에 여러분들 지금 문장 구조가 has랑 pp랑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시면 되겠고요. 도치다라고 잡아내면 되겠죠. ever는 부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rarely가 부정의 의미로서 앞으로 나왔죠. 2번 갈게요. only recently라는 것도 부정어처럼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only recently가 나왔고요. 뒤를 보니까 have를 쓸지 do를 쓸지 저도 몰라요. 뒤를 봐야 돼. revealed가 pp로 있죠. 그럼 정답은요. have. 요래 풀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장 해석해봤어요. 오직 최근이 되어서야 비로소 영양학 연구가 밝혀낸 거예요. 장점. 달걀을 매일매일 먹는 것에 대한 장점. 오, 좋죠? 3번 갈게요. hardly가 부정어고 did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어는 financial expert겠죠. 그럼 did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잘 봐요. 갑작스러운 변화. 지금 실제 상황처럼 주식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을 예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어를 앞으로 뺐잖아요. never가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 has를 쓸지 did를 쓸지 저도 몰라요. 둘 다 올 수 있어요. company가 주어니까 뒤에 suffered pp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has.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이 정도의 적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5번. 아하, 재밌는 문장. 뒤에 문장을 보면 갑자기 being이 나왔잖아. 좀 이상하지. 왜? 원래 앞에 have가 있었으니까. 그럼 왜 앞으로 갔느냐? 왜 앞으로 갔어요? 부정어 도치. 보기 중에 부정어 도치 시킬 수 있는 놈은 누구예요?
A 잘했어요. nor. nor이란 친구가 부정어 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yes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부정어 도치는 시킬 수가 없는 아이예요. 6번 갈게요. hardly 부정어 나왔고 had 보조동사 나왔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에요. pp의 형태예요. 잘했어. pp. 7번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7번에 보면 only랑 어디까지가 도치되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 the last year 전명구.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뭐 즉 작년이 되어서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비로소 작년이 되어서요. 지금 did가 보조동사로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정답은 잘했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고생했고 1단계였어요. 난이도 올라갑니다. 바로 so 도치, neither 도치인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긍정 도치, 부정 도치라고 불러요. 선생님, 긍정 도치, 부정 도치는 왜 쓰나요? 네, 같은 말을 또 하기 싫어서. 보통 이렇게 하죠. 나는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도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선생님도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입 아프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스타벅스 좋아해. 학생들도 그래. 선생님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도 그래. 그래서 그 특정한 동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도치를 시켜가지고 역시 그러하다. 역시 그렇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서 쓰는 거예요. 요거를 순서만 기억해 두면 돼요. so 동사주어, neither 동사주어 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동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통 대신할 수 있는 동사, 대동사나 보조동사를 끼워 넣거든요. 이 문장을 확인해 볼게요.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두 번 나왔죠. 책에 만족했다라고 두 번이나 말했어. 그럴 필요가 없지. 로이는 책에 만족했고 나 역시 그러하다라는 표현에 so do I를 썼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정답으로 더 만들려면 so did I라고 했었어야 돼요. 과거 시제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파트 5에도 문제로 나오지만 파트 7에도 나온다라는 거야. 언제? 메시지 대화문. 여러분 텍스트 하는 거 배웠어요? 파트 7에? 그때 보면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오늘 내가 뭐 코엑스에 가야 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힐까봐 겁나서 지하철을 탔어. 막 이런 얘기하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 누가 So did I. 다음 중 So did I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파트 7 문제 뚝딱 나오지.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을 딱 봐야지 문장을. 바로 앞에 문장에서 얘가 지하철 탄다 했으니까 얘도 지하철을 타겠다. 빨리 풀어주시면 돼요. 맞죠? 이게 이제 So did I. 두 번째는 부정도치예요. 나 역시 그러하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 써먹는 건데 didn't take a class, didn't take a class 두 번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didn't take a class 한 번 쓰고 뒤에 나올 때는 neither does his friend 요것도 시제를 맞추면 neither did his friend라고 말해주는 게 맞겠죠. 여기서 중점적인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neither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doesn't라든지 don't라든지 didn'이란 걸 쓰면 안 돼요. 부정에 더블로 부정을 하면 긍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나오면 neither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뒤에는 평서문으로 써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기에 부정을 쓰면 안 돼. neither, doesn't, he 이런 거 하면 다 틀려요. 틀리면 안 돼. 그 다음 밑에 토익 빈출. 요건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건데 뭐가 가장 앞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네. 이 문장 볼까요? The report is enclosed. 밑줄 쫙 쳐두시고 이 문장 우리 해석되죠? 어떤 겁니까? 보고서는 동봉되어 있다. 맞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거나 시험장 갈 필요도 없어. 파트 7만 봐도 요걸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 무조건 있거든요. Enclosed is the report 라고 시작을 해버리거든.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게 주어예요? 이게 뭐예요? 품사가 저한테 막 물어봐요. 막 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막 물어봐. 아니 보통 토익에서 이 단어 3개가 주어 자리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빼박캔트 도치예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짧은 경우는 그나마 잘 보이는데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어 도치라고 말했어요. 무슨 도치라고요? 요건 지금 주격 보어였죠. 요거는 무슨 격 보어겠어? 목적격 보어. 그거지.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수 있잖아요. 뭐예요? 맥콜이랑 먹는 과자 팝콘이랑 남으면
live 하면 keep 해버리는 거 기억나죠? 그 동사들이 그냥 오형식 동사가 아니라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자주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외웠던 그 동사들을 발견하면 이 분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고 보호가 가장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이상하게 생긴 문장 구조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요 세 개 중에 하나면 무조건 도치된 거예요. 보통 토익 시험에 저도 시험장 가서 주어 자리가 비었죠. 그리고 저 세 개 중에 한 개가 보기에 있어요. 저도 저거 찍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실제로. 아시겠죠? 토익 시험엔 정말 다행인 게 저거 3개 정도로 도치시키더라고요. 다른 동사로 도치 안 시켜요. 이게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그래요. 참 재밌다 토익 시험이.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 Gmail 이런 거 쓰죠? 그럼 외국에서 스팸 오잖아. 오늘 집에 가서 스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 있어요. 사람들이 솔깃하게 클릭하게. 첨부된 것은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항상 스팸 할 때 보통 제목으로 많이 쓰거든요. enclosed 띵띵 이렇게 하면서 너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와 있어. 그래서 요 단어 3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1, 2, 3, 4 화이팅. 아주 금방 풀죠? 1번 갑시다. 1번을 보시면 뒤에 문장이 좀 뒤틀려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R이 비동사고 PP가 튀어나왔으니까 지금 무슨 도치가 된 거예요? 이거 일단 보면 여러분들 잘 봐요. 앞에 투어리스트들이 주어예요. 얘들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구역에, 박물관에 못 들어가. 그 뒤를 보니까 그들은 허가가 되네? 돌아다니는 거 가이드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 없이 박물관에 돌아다니는 게 허락이 될까? 안 되지.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은 C가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그 so가 정답으로 나오면 안 돼요? So are they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뒤에 permit가 없었어야 되겠죠. so는 그렇게 도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so는 so가 나오고 동사 주어가 나오고 끝나거든요, 보통. 정답은 no가 나와줘야 돼요. 부정어 도치. 2번 갈게요. will start가 동사니까 뒤에 and 찍고 접속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D겠죠. continue, 계속 될 거다라는 거예요. 3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and가 접속사고 books가 동사죠. 그럼 여기도 동사 자리인데 s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s를 붙여야죠. 보기 중에 정답은 makes라는 점. 4번 갑니다. of에 동그라미 하시고 전치사라고 적으세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절대 명동이었죠. 그럼 보기 중에 providing이 정답일까? provision이 정답일까? 왜냐면 뒤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목적으로 먹어버리면서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끝. 즐겁다 그쵸? 자, 도치구문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잘 들어봐요. 원래 우리가 알던 문장 구조랑 조금 뒤틀린 친구들이 나왔을 때 잘 집중하시면 되고, 그 주어 자리에 정말 이상하게 생긴 부정어가 발견되면 부정어 도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어 도치의 순서만 기억하면 되겠죠. 부정어 다음에 주어가 바로 와요? 보조동사가 와요? 보조동사 될 만한 거를 찍어내고, 보조동사가 없다면 이거 중에 한 놈을 쓰면 되겠죠. 맞죠?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장에 주어를 쓰고 보조동사랑 같이 다니는 주동사를 때려박아주면 부정어 도치 완성. 그리고 so와 neither의 도치의 차이는 so는 긍정 도치, neither는 부정 도치로서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attached, enclosed, included 이러한 보어는요 과거 분사로서 주어 자리에 도치를 그냥 시켜버린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수월해 도치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if를 떠올리면 돼요. 수월해가 보이면 뭐를 떠올린다고요? if를 떠올리시면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좋았어.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됐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좀 풀어볼까? 오케이. 4번 한번 풀어보고요. 5번 한번 풀어볼까요? 30초. 갑시다. 3단계 문제답게 조금 아래까리한 친구들이 있었죠. 1번 Other marketing firms, 다른 마케팅 회사들은 preparing for, 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다가오는 변화. 뭐에? The regulation. 아하, 그 규제. 어떤 좀 규제가 있나 보네요. 광고에 대한 규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요. So are we. 여기에서 보조동사인 그냥 비동사를 앞으로 써버렸네요. 얘들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한다. 여기 are 대신에 그냥 so do we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을 보면 as를 지워버리면 사이에 들어갈 게 잘 보이겠죠. 앞에 문장이 will be, should be filled out이라고 되었죠. 그러면 뒤에는 형용사가 와요, 부사가 와요. 문장이 수동태로서 완벽하게 끝나버렸어요. 맞죠? 그럼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부사가 와야 돼요? 부사. 보기 중 정답은요? D. 잘했어. 5번. 동사 찾아보면 take. 근데 take place까지 동사로 잡아주는 게 좋죠? 이어 동사니까. is가 동사 더블로 떴어. 동사 더블로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 접속사. 접속사에다가 지금 이 문장에 주어가 없죠? 그럼 주어. 주격 관계 대명사가 튀어나오면 참 좋겠다. 그렇죠? 앞에 workshop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그럼 정답은 which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내일 토익 시험장에 가서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할만하죠? 3단계 문제 정도는 후루룩 잘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마지막 단어 시험이니까 한번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4분 정도 줄게요. 화이팅! 마지막 단어 퀴즈.
내일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험장에 나와서. 쓰는 것부터. 쓰는 것부터. 동사라고 적었다 지웠죠. 잘 지웠어. 혼날 뻔했어. 일 분. 이제 같이 해요. 1번 갈게요. television, TV 무엇이네요. 뒤에 보니까 동사가 has attracted가 동사로 나왔죠? 그럼 앞쪽은 다 주어라는 것인데 해석을 해보면 이게 끌어들이다라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였어요. 뭐가? 그 약의 장점에 대한 TV 광고, 보도. 정답은 coverage. A. 요래 풀어야 돼요. coverage라는 게 여러분들 범위라는 부분도 있고요. coverage라고 말하면 보도 자료, 광고 이렇게 coverage라고 불러요. 2번 stomach tumor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종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위에 있는 거. 근데 surgery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잘라내고 제거하는 분이잖아요, 외과 의사님. 그럼 정답은 eliminated가 정답이겠죠. 제거되었다. 3번 갈까요? 의사쌤이 비난했어요. 환자의 심장 질환을. 약간 habit, 어떤 habit? 식습관. 정답은 E겠죠. 뭐 여러분 맥콜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되죠. 4번 가요. was told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하지만 문법을 알아야지 단어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단어를 알아야 문법도 풀 수 있고 똑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 수동태 뒤에 투구 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특수한 동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수동태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를 붙일 수 있는 거 있었잖아. 뭐뭐예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it, 사, 오. 그 중에서 뭘까요? 여기선 사라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맞죠? 뭐뭐 하도록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면 좋겠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라 들었다라는 거. 안 그러면 오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뭐 하라고, 빨리 시작하라고. 커스터머 고객 만족조사 빨리 하라고. 왜? 이게 지금 due 기한이 2주 말까지 2주까지니까. 그럼 빨리 해야 되니까 정답은 immediately 나와야 되겠죠. 5번은요. 지금 보면 정답을 제가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 좀 보니까 D를 선택을 많이 했더라고. 아니에요. D는 preferable이라고 해서 선호되는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비즈니스 오너가 선호된다 이게 말이 조금 안 돼요. 비즈니스 오너는 감정적으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호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선호되는 메뉴, 선호되는 커피 이런 거한테 붙이거든요. 사람한테 선호되는 이란 표현은 잘 안 해요. preferred라고 하겠죠. 이건 선호되는 이잖아. 선호하는 이 바로 preferred니까.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B. 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reluctant인데 반대한다라는 이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7시 이후에도 문을 열라라는 것에 막 반대하는 거예요. reluctant 하는 거고. 6번 지금 보니까 save a lot of money 돈을 절약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모든 부서가 operating cost는 운영비를 절감하면 돈을 절약하겠죠. minimize. 계속 가요. 7번 공장 장비에 대해서 무엇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높아가지고 한 대만 샀어요. 아, 돈 이야기다. 그렇죠? 그럼 투자 비용이 높았다. 정답은 D가 나와야 되고요. investment. 보통 invest라는 이 동사가 만약에 이 명사가 동사가 되면 invest가 되거든요. 근데 invest는 뒤에 in이랑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투자하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traveling together 함께 가는 건데 aside from 제외하고 함께 가다의 반대는 따로 가다.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겠죠. 9번은 consideration 고려, 고심. 굉장히 긴 고심 끝에 이 사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결정? 굉장히 deliberate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고심한 결정. 그 다음에 10번 식당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럼 reserve라는 동사 보존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이죠. 보유하고 있죠. 11번 갈까요? 지금 안드레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 Scientific Achievement Award 과학 관련된 수상을 했대요. 왜? 그녀가 새로운 남아메리칸 이제 남미의 그 나비 종류를 발견을 해서 발견은 보기 중에 어디 있을까? 바로 B겠죠. 이게 인식과 발견. 여러분들이 이걸 신원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아이디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인식하다, 발견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써먹어요. identification. 끝. 여러분들이 단어 꼭 이제 다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패커스 주 교재 누누이 말하지만 거기 뒤에 단어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제 오늘 보시면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최종 정리 한번 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수업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습장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걸었던 한 달간의 길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딱 3분만 더 집중해줘요. 연습장 꺼내. 시험장에 왔다라고 쳐요. 시험장에 왔어. 여러분 파트 5, 6 저랑 푸는 문제들 모두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하나에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하나에 몇 초 만에? 하나에 30초요. 하나에 30초입니다. 무조건 기억을 잘 해줘요. 하나에 30초고 파트 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총 30문제예요. 몇 문제요? 파트 5 몇 문제라고요? 30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다 푸는데 한 12분 컷으로 잡죠. 파트 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6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다 푸는데 보통 8분 정도 잡아요. 그래서 합이 몇 분이에요? 20분인 거지. 내일 시험을 친다라고 치면 딱 예를 들어서 뭐 다 이제 LC가 다 끝나고 나서 RC가 시작할 때 만약에 딱 4시야. 그럼 4시 20분까지 내가 파트 6까지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파트 7을 다 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20분 컷을 내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고 푸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봐요? 보기. 보기를 봤을 때 보기가 아예 다르게 생겼다. 그럼 무슨 문제예요? 어휘 문제니까 바로 해석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이 문제 풀 때 구조 분석하면 혼나요. 어휘 문제 풀 때 구조 분석하면 혼납니다. 자, 보기가 만약에 비슷하다. 보기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제라는 거지. 문법 문제는 뭘로 풀어? 동사를 잡고 푸는 거야. 이 말을 뒤집으면 동사를 못 찾으면 그 문법 문제는 버리고 다음 거 푸는 게 훨씬 나아요. Please.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동사를 찾았다라고 치고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서 동사를 찾았다. 요래. 동사 앞쪽은 뭐예요? 주어, 뒤쪽은요. .com. 이게 우리가 완성시키는 문법의 그림이죠. 왜? 동사를 찾고 앞쪽이 비었으면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절대명동 두부다.
절대명동 두부 이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동명사는 목적어를 먹을 수 있으나 명사는 목적어를 못 먹는다 등등 아셔야 되는 것이고,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수태시를 따질 수 있게 되겠죠. 단수냐 복수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시제냐까지 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명동 두부는 주어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명동 두부는 보어도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단 보어 자리에 올 때는 보통 무슨 동사와 함께 온다? 비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들과 함께 오는 게 바로 보어. 그리고 그 자리에 형용사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사 중에서 일반 타동사 뒤에 오는 게 바로 뭐예요? 목적어다라는 거겠죠. 일반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래서 일반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 대신에 뭐를 끼워요? 전명구를 끼우죠. 그 전명구가 수식어인 거예요. 전명구 대신에 같이 쓰이는 게 또 부사가 있겠고 부사절이 있겠죠. 그래서 전, 부, 절 이거를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바꾸면 접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 문제냐 전치사 문제냐 부사 문제냐를 보고 또 풀어야 되겠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 두 개 연결할 수 있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데리고 다니고, 부사는 그냥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보통 시험에 8개가 나온다는 거죠. 내일 이 시간대 8개를 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집중해서 잘 봐요. 아까 나왔던 단어 문제는 보통 10개, 그리고 접전부 문제는 보통 8개가 나와요. 그럼 총 12문제가 남게 되죠. 그 12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찐으로 문법 문제구나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문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배우는 게 바로 3대 친구들이에요. 3대 준동사, 3대 절, 3대 구문. 우리 운동할 때 3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문법도 3대 몇이는지 물어보면 돼. 3대 준동사, 투부정사 있었고요. 동명사 있었고요. 분사 있었죠. 3대 절은요. 명사 절 있었고요. 부사 절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뭐예요? 형용사 절 있었죠. 3대 구문, 비교 구문부터 먼저 나오고요. 근데 또 비교 구문에서도 3대가 있잖아요. 맞죠? 뭐뭐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에 또 병치 구문이 있었죠. 병치 구문은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께서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도치 구문이 있었죠. 이건 부정어 도치, 긍정 도치, 부정 도치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말을 했고, 보호 도치는 enclosed, attached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요, 출제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이거 보니까 형용사절 물어보네. 이거 부사절 물어보네. 요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공부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본인이 약한 부분은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한 단어를 떠올렸을 때 긴장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형용사절. 딱 들었을 때 내가 얘에 대해서 아나? 공책에 한번 적어볼까? 적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그거 다시 공부하면 돼요. 내가 명사절 아나? 적어볼까? 쏙 들어가고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공부를 했다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토익이 아니라 어떤 문법을 공부하던 간에 이렇게 큰 그림을 잡아놓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지치거든요. 근데 내가 다 완성됐을 때 이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걸 알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저랑 문법을 1회독을 했기 때문에 2회독부터는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회독을 돌리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넘기시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채워 넣으면 그게 공부지. 오케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저랑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목표 점수 꼭 받으시고 토익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좋아하는 진로 꼭 찾으세요. 아시겠죠? 고생하셨고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